정확하게 2년 정도 전의 일이다. 돈을 모아 여행을 가고 싶은 마음에 서둘러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고 있을 때의 일. 계절은 여름이라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었고, 나는 낡은 다다미 위에서 적당히 모은 구인 잡지를 넘기고 있었다. 하지만 좀처럼 원하는 일자리를 찾을 수가 없었다.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일자리 자체가 눈에 띄지 않았다. 不景気だね。 당신은 전기세를 아끼기 위해 아침부터 밤까지 불을 꺼둔 채로 생활하고 있었다. 저녁 해가 내려앉을 무렵 창틀에 가려진 부분에서부터 마치 어두운 십자가 같은 그림자가 다다미에 내려앉았다. 멀리서 전철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눈을 감자 저녁밥에 맛있는 냄새가 풍겨온다. カップラーメンあったな。 나는 나른한 몸을 일으키고 어지럽혀져 있던 구인 잡지를 발로 대충 치우려 했다. 그런데 우연이었을까? 대충 치우던 잡지가 파라락 하고 어느 페이지가 펼쳐졌다. 그 페이지에는 모 현의 어느 여관에서 아르바이트를 모집하고 있다는 구인 광고가 실려 있었다. 그 현은 내가 정말 여행하러 가고 싶다고 생각했던 장소였다. うわ、これラッキーじゃん。 조건은 여름 기간 한정, 시급은 굉장히 낮았다. 하지만 여관에서 지내면서 여행도 하며 여관 수제 요리도 식사로 제공된다는 점이 큰 메리트로 다가왔다. 매일을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던 시절, 간단한 요리라도 직접 만든 요리를 꼭 먹고 싶었고, 여행 장소로 생각하고 있던 장소였으니 이보다 좋은 조건은 없었다. 나는 바로 수화기를 들었다. はい、お電話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旅館です。あ、すいません。求人広告を見たものなんですが、まだ募集してますでしょうか。少々お待ちください。 접수하는 사람은 젊은 여성인 것 같았다. 수화기 너머로 아마 여관 주인인 것 같은 남자와 작은 소리로 대화하는 것이 들렸다. 나는 왠지 두근거리면서도 정자를 한 채 수화기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다. 이윽고 남자가 전화를 받는 소리가 들렸다. はい、お電話変わりました。バイトですか？はい。求人でここのことを知りまして、ぜひお願いしたいのですが。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こちらこそお願いしたいです。いつから来れますか？いつでも私は構いません。じゃあ、明日からでもお願いします。すいません、お名前は？あ、神尾です。神尾くんね。早くいらっしゃい。 운이 좋았다고나 할까. 그 후로도 얼른 오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진행되었다. 나는 필요한 물품 등을 들으며 통화 내용을 녹음까지 하며 메모를 하고 있었다. 그러다 여관의 구인 페이지에 눈이 갔는데 흑백 사진으로 찍혀있는 여관의 사진이 보였다. 아담했지만 자연에 둘러싸인 좋아 보이는 곳이었다. 갑작스레 정해진 아르바이트였지만 원래 가보고 싶었던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분이 좋았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다. 나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컵라면을 만들었다. 뭔가 콧노래도 이상하게 느껴진다. 컵라면의 맛도 이상하게 느껴진다. 하루가 저물고 있었다.
어느덧 예쁜 석양이 저 너머에 가득하다. 계속 열어두었던 창문에서 온기를 품은 기분 좋은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다. 조건은 나쁘지 않았고 돈도 벌면서 여행도 할 수 있다. 젊은 여자애도 있는 것 같으니 새로운 만남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뭔가 이상하다. 어둠에 물든 창문의 유리가 거울처럼 나를 비춘다. 그곳에 비친 나는 어째서인지 전혀 생기가 없어 보였다. 창문에 비추어진 음울한 내 얼굴을 계속해서 바라보았다. 다음날 나는 심한 두통을 느끼며 눈을 떴다. 심한 오한이 들었다. 감기인가라고 생각하며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나 이를 닦았다. 잇몸에서 새빨간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보고 멈칫했다. 눈 아래엔 선명하게 마치 먹으로 그린 것 같은 다크서클이 있었다. 안색이 창백해서 마치 시체와도 같은 내 얼굴이 비쳐 있었다. 아르바이트 하기로 한 여관으로 출발해야 되는 날이라 이미 밤의 준비는 모두 마쳐둔 상태였다. 하지만 도저히 이 몰골로는 아르바이트에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가 않았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はい。おはようございます。旅館の者ですが、神尾さんでしょうか？はい。今準備して出るところです。わかりました。体調が悪いのですか？失礼ですが、声が。すみません。寝起きなので。無理なさらずに、こちらに着いたら、まずは温泉などに使っていただいて構いませんよ。初日はゆっくりとしていてください。大丈夫です。で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그렇게 전화를 끊었다. 친절하고 상냥한 전화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전화를 끊은 뒤엔 한기가 느껴졌다. 문을 열자 현기증이 느껴졌다. とりあえず、旅館まで着けば。 나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뒤돌아볼 정도로 비틀거리며 역으로 향했다. 우산도 없었는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격하게 기침이 나왔다. 나는 비 맞은 생쥐꼴로 역에 도착한 후 표를 샀다. 그때 시야에 들어온 내 손을 보고 깜짝 놀랐다. 거칠어져서 내 손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었다. 마치 노인의 피부처럼 변해 있었다. やばい。病気か。旅館まで無事着ければいいけど。 나는 난간이 기대듯 다리를 짚으며 계단을 올랐다. 몇 번이나 중간에 다리를 멈추면서 기차가 올 때까진 아직 시간이 있다. 나는 벤치에 쓰러지듯 앉아서 괴로운 숨을 토해냈다. 목소리가 말라 있었다. 눈발이 저려온다. 파도 마냥 두통이 엄습했다. 기침을 하자 발 주변에 피가 흩뿌려졌다. 나는 가져온 손수건을 꺼내어 피를 닦았다. 손수건엔 피가 흥건하게 묻어나왔다. 早く旅館へ。 이윽고
전철이 굉음을 내며 홈으로 미끄러져 들어왔고 문이 열렸다. 전철에 오르내리는 사람들을 보며 나는 겨우 허리를 일으켰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다. 비틀거리며 승강구를 향하고 있었다. 저 전철에만 타면. 나는 갑자기 차 안에서 돌진해온 노파와 부딪혀 홈 방향으로 쓰러졌다. 나는 전철에 타야 한다는 생각에 힘겹게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하지만 노파는 나를 위에서부터 강하게 내리누르며 일어나지 못하게 하려 했다. やめろ、やめてくれ。俺はあの電車に乗らないといけないんだ。なぜじゃ、なぜじゃ。 노파는 내 위에 올라탄 채로 내 얼굴을 움켜쥐고는 강하게 억누르며 물어왔다. 旅館に行けなくなってしまう。 이윽고 영무원들이 달려왔고 우리들은 그들의 제재로 인해 간신히 떨어졌다. 그 사이에 내가 타려 한 전철은 출발해버리고 말았다. 나는 일어나지도 못한 채로 사람들 중심에 앉아 있었다. 이윽고 떨어진 노파가 숨을 가다듬으며 말했다. お主は引かれておる。危なかった。 노파는 그렇게 의미를 알 수 없는 말만을 남기고는 그 자리를 떠났다. 그 뒤 영무원들이 무슨 일인지 파악하기 위해 나에게 두세 가지를 질문해왔고 질문에 답한 뒤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오기로 했다. 그러자 몸이 좋아지기 시작했다. 거울을 보니 혈색이 다시 돌아왔다.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 발걸음을 옮겼다. 꽁꽁 싸매었던 짐을 내려놓고 담배에 불을 붙였다. 잠시 진정한 뒤 역시나 거절하자는 생각이 들어 수화기를 들고 여관의 전화번호를 눌렀다.おかけになった電話番号は現在使われておりません。番号をお確かめになっておかけ直しください。 잘못 걸었나 싶어 다시 걸었다. おかけになった電話番号は現在使われておりません。番号をお確かめになって 혼란스러웠다. 이 번호로 오늘 아침에 전화가 걸려온 것이 틀림없었다. 나는 문득 통화를 녹음해 두었던 것이 기억났기에 처음까지 되감기를 해보았다.はい、お電話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旅館です。 나는 오한이 느껴졌다. 분명 젊은 여성의 목소리였는데 마치 낮은 남성의 목소리같이 들려왔다. あ、すいません。求人広告を見たものなんですが、まだ募集してますでしょうか。少々お待ちください。 나는 거기서 무엇을 논의하고 있는지가 들려왔기에 다시 돌려서 되감기 음성을 크게 해보았다. 다시 돌려본다. 그 음성은 하이의 목소리였다. 게다가 그 뒤에선 마치 수많은 사람들의 신음과도 같은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끼며 황급히 전화기에서 떨어졌다. 그러자 나머지 통화 기록이 그대로 흘러나오고 있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こちらこそお願いしたいです。いつから来れますか？
つでも私は構いません。 분명 기억에 남아있는 대화이다. 하지만 나는 아저씨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을 터인데 거기서 흘러나오는 목소리는 지면 아래에서 울리는 듯한 노인의 목소리였다. 紙を送って早くいらっしゃい。 거기서 통화는 끊겼다. 나는 온몸에서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창문 밖엔 비가 옥수같이 쏟아지고 있었다. 마치 가위에 눌린 것처럼 움직일 수가 없었지만 나는 우선 마음을 진정시켰다. 내가 멈춤 버튼을 누르지 않아 그대로 통화 기록이 흘러나왔다. 오늘 아침의 통화 내용이었다. 하지만 거기엔 내 목소리만이 녹음되어 있었다. はい。今準備して出るところです。すみません。寝起きなので。大丈夫です。で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나는 소름이 돋아 전화 배터리를 뽑아버렸다. 목이 타들어가고 있었다. なんだこれ。なんだよ。どうなってんだ。 나는 정신없는 와중에도 덜덜 떨리는 손으로 아무렇게나 널브러진 구인 가이드를 마구 헤집었다. 그런데 뭔가가 이상했다. 그 페이지는 분명 존재했다. 잡지는 분명 깨끗했는데 그 여관 글이 있는 페이지만이 잔뜩 구겨져 있었고 뭔가 얼룩이 크게 묻어 있었다. 게다가 종이 끝이 조금 타들어가 있었다. 아무리 봐도 그 페이지만이 오래된 종이처럼 보였다. 마치 수십 년은 된 듯한 느낌이었다. 그리고 거기에는 전소되어 다 타버린 여관의 사진이 찍혀 있었다. 그리고 그 밑에 기사. 사망자 30인 이상, 부엌에서의 화재로 추정. 여관 주인으로 보이는 사체가 부엌에서 발견되었으므로 요리를 하던 중 화재가 일어나는 것으로 추측. 무그러운 투숙객은 미처 피하지 못하고 화재에 휩싸여 전원 사망. これ、なんだ。友人じゃない。 그 순간 문득 빗줄기가 약해졌다. 일순간의 정적이 나를 감쌌다. 전화가 울리고 있다.